안녕하세요. 포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사망 직후 여왕과 총리 사이에 펼쳐졌던 정치적 갈등과 봉합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이 과정 자체가 한편의 드라마이기도 했고 영국에서 왕정과 민주정이 어떻게 묘한 조화를 이루는지 아주 잘 드러내준 사건이라서 시간이 꽤 지난 현재 시점에도 영국의 정치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이 과정은 2006년에 개봉한 영화 The Queen에서 아주 재밌게 묘사를 한 적이 있어요. 엘리자베스 2세 역을 맡은 헬렌 미렌은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도 수상했고, 토니 블레어 총리 역을 맡은 마이클 쉰도 거의 빙의에 가까운 신들린 연기를 선보여서 이 작품 이후에 2편이나 더 블레어 총리 역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원래는 영화 리뷰 유튜브 채널처럼 이 영화의 주요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시청하면서 코멘트와 보충 설명을 곁들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20분짜리 영상을 한편 제작했었는데요. 제가 요령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게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해서 아예 업로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 영화는 나중에 각자 따로 감상하시길 추천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나중에 영화 보실 때 제 설명을 듣고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혹시 이미 보신 분은 제 설명 듣고 다시 보시면 새로운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제가 모든 장면에 대해 다 설명할 건 아니고요. 영국의 정치 문화에 대해 의미 있는 정보를 재밌게 전달하는 몇몇 부분만 콕 짚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몇 차례 나눠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더 퀸의 배경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첫 장면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그녀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궁정 초상화가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둘은 대화를 나누면서 TV를 시청하는데요. 5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보수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18년 만에 노동당 집권을 성공시킨 토니 블레어 가족의 모습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블레어가 이른바 모더나이저, 즉 개혁가라고 하던데 뭘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여왕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칩니다. 여왕에겐 투표할 권리도 의무도 필요도 없는데요. 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심리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어쩔 땐 나도 투표 좀 해보고 싶다고 하니 궁정화가는 그래도 전하는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위로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국은 1066년에 프랑스에 정착해 있던 바이킹 출신 윌리엄 1세가 앵글로색슨이 지배하던 잉글랜드를 침략해서 정복한 이래 현재 시점까지 왕실의 DNA가 유지되고 있어요. 게다가 단 한 차례도 외국에게 점령당하거나 지배당한 적도 없습니다. 즉 왕정 또는 군주정이 단절될 만한 계기가 없었고 나라가 망해서 다시 세울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란 것을 따로 만들 계기도 기회도 필요도 없었죠. 그러면 영국에 헌법이 없냐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처럼 한 권의 책으로 따로 편찬되어 모든 법의 최상위에 위치하는 성격의 헌법은 영국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헌법에 해당될 만한 내용의 법률은 영국에도 있어요. 다른 법보다 상위에 위치하지 않고 따로 한 권으로 집재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틀과 통치의 규칙에 관한 내용의 법들이 존재하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하고 거창한 선언문처럼 내다 걸어놓지는 않아요. 영국의 정치 제도는 왕정이자 귀족정인 동시에 민주정인 것이고요. 주권은 국왕에게도 있고 귀족에게도 있고 국민에게도 있고 의회에게도 있다고 인식합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이라면 영국은 다세대 주택인 거죠. 제가 영국 헌법에 대한 영상도 이미 만들어서 방영했으니 참고하세요. 그래서 영화 더 퀸의 첫 장면은 이 주권의 공동 소유자 중 하나인 영국 여왕이 일본 천황이나 스웨덴 국왕처럼 상징적인 존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는 더 강한 존재고 영국 정치에서 나름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거죠. 당당한 주권자니까요. 실제로 이 장면을 비롯해서 영화 초반부에는 여왕의 위풍당당한 모습과 블레어의 어설픈 행동이 재미있는 대조를 이룹니다. 총선에서 승리해서 하원 또는 평민원, 즉 House of Commons의 의석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의 대표는 국왕의 초대를 받아 버킹엄 궁에 가서 총리로 임명됩니다. 블레어 역시 변호사로 일하는 부인 쉐리 블레어와 함께 버킹엄 궁으로 들어가는데 쉐리 블레어는 왕정을 혐오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그녀는 이런 의례가 못마땅하고 여왕과 왕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죠. 영화 곳곳에서 그런 표정과 말투를 선보이는데 이것도 재미난 관람 포인트예요. 궁중 의전을 담당하는 나이 든 왕실 시종이 블레어 부부를 국왕 접견실로 데려가면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전달합니다. 여왕을 만나면 목례를 하고 나서 악수하고 다시 목례를 해야 한다. 여왕 전하께는 절대로 등을 보이면 안 된다 등등. 그리고 전하를 부를 때는
맘이라고 해야 하는데 발음에 신경 써라. 핸드에서와 같은 모음 발음으로 맘이라고 해야 한다. farm에서와 같은 mom이 아니다. 이런 잔소리들을 듣는 셰리 블레어는 남편에게 몰래 왕실을 비아냥대는 표정을 짓지요. 그런데 영화 중간쯤에 왕실 가족이 스코틀랜드의 벨모럴 성으로 여름휴가를 떠나거든요. 여기에 있는 왕실 시종들은 맘이 아니라 mom이라고 불러요. 스코틀랜드 방언 탓입니다. 런던의 버킹엄궁 시종이 총리에게는 기껏 mom은 틀린 발음이라고 가르쳤는데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 시종은 대놓고 mom이라고 발음하는 것을 보고 웃음이 나오신다면 제가 이렇게 시시콜콜한 장면까지 굳이 설명을 해드리는 보람이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시 버킹엄궁 장면으로 돌아와서요. 부인은 잠시 접견실 밖에 앉아서 대기하고 토니 블레어만 여왕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목례와 악수를 순서대로 잘하고 나서 여왕과 단둘이 마주 앉습니다. 여왕은 총선 승리 축하 인사를 간단히 건네고는 TV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는지 블레어의 자녀 셋에 대한 안부도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뜸 이렇게 물어요. 핵전쟁 시작 지침은 전달받았죠? 블레어가 당황하며 아직이라고 답하니 저런 그게 1순위인데 라고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짓죠. 아직 총리 임명도 받지 않았는데 당연히 그런 지침은 못 받았겠죠. 여왕이 젊은 신임 총리의 길을 죽이고 내가 너보다 몇 수 위 라는 점을 각인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여왕의 짓궂은 환담이 계속됩니다. 이제 당신은 여권을 뺏긴 채 전 세계를 정신없이 돌아다니게 될 것이라고 하죠. 블레어는 웃으며 제 업무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자 여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당연하지. 당신은 내 10번째 총리거든. 첫 번째는 윈스터 처칠이었고 라고 도도하게 말합니다. 그는 어리고 수줍었던 내게 국왕의 헌법상 책임은 정부에게 조언하고 안내하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줬지 라고 회상합니다. 블레어는 계속 몸둘 바 모르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좋은 조언은 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라며 안내와 경고라는 단어는 은근슬쩍 무시합니다. 영화 더 퀸에서 이 장면의 이 대화는 사실 다이애나의 죽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중에 다이애나의 장례 절차를 두고 왕실과 총리가 이견이 발생할 때 총리가 오히려 여왕에게 조언을 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며 둘의 처지가 뒤바뀌어 버리거든요. 영화 직접 보실 때는 이 장면 특히 눈을 부릅뜨고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접견실에서 여왕은 내 조언을 앞으로 주례 회동에서 들으면 되고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죠 라고 하며 일어섭니다. 블레어도 따라 일어서서 멀뚱멀뚱 서 있으니까 여왕이 눈짓으로 한쪽 무릎을 꿇으라는 신호를 줘요. 블레어가 허둥지둥 무릎을 꿇고 나서 여왕이 입을 열려고 하는 찰나에 떠버리로 유명했던 블레어가 먼저 입을 엽니다. 여왕 전하, 저희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으니 제가 정부를 구성하도록 허락해. 그러자 여왕이 웃으며 말을 툭 끊고 블레어 씨, 질문은 내가 하는 겁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블레어는 실수를 알아채고 민망한 표정을 짓죠. 여왕이 이제 정식으로 묻습니다. 헌법이 짐에게 부여한 신성한 의무에 따라 네게 묻노라. 총리의 직책을 맡아서 짐의 이름으로 구성된 정부를 구성해 주겠는가? 블레어가 방긋방긋 웃으며 멍 때리고 있으니까 여왕이 작은 목소리로 이럴 땐 예스라고 답하는 게 관례예요 라고 알려줍니다. 그제서야 블레어는 예스라고 대답하고 여왕의 오른손 등에 입을 맞춥니다. 0.00001초 정도 입술이 닿게 하고는 여왕은 손을 쓱 빼내고 나서 마치 식당 종업원 부르듯이 작은 종을 딸랑딸랑 울립니다. 그러자 그 나이든 시종이 이번엔 셰리 블레어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완전 어정쩡한 괴상한 포즈로 여왕을 향해 무릎을 살짝 굽히는 왕실 인사를 하고 여왕에게 다가와 악수를 하죠. 모두 일어선 채로 간단히 환담을 나누며 여왕이 총리 부부에게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가냐고 물으니 프랑스로 간다고 대답합니다. 총리는 여왕에게 전하는 벨모럴 성으로 가시겠죠? 아니, 여왕은 그렇다고 답하면서 내 고조 할머니인 빅토리아 여왕께서 벨모럴성의 공기에 대해 극찬하시면서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방의 다른 쪽 문에서 시종 장이 쓱 들어와서 여왕에게 퀴속말합니다. 그러자 여왕은 총리 부부에게 다가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잘 가요. 반가웠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총리 부부는 등을 보이지 않은 채로 또 완전 어정쩡하게 뒤뚱뒤뚱하며 뒷걸음질로 천천히 접견실을 빠져나가죠. 여왕은 시종장과 함께 다른 문으로 방을 빠져나가면서 15분 만나줬으면 됐지 뭐 하고 중얼대죠. 블레어 부인은 궁을 빠져나가면서 남편에게 다이애나가 또 무슨 사고를 쳤나? 하며 궁시렁댑니다. 이 당시 다이애나는 찰스 왕세자와 이혼한 후 이집트 출신 갑부 사업가
로디 에드와 열애하면서 왕실을 곤란하게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왕실 식구들이 벨모로 성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던 석 달 후 8월 31일에 다이애나비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고 여왕은 그곳에서 두문불출하며 여론을 악화시켜 왕실에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되죠. 이후에 전개되는 장면에서도 코멘트와 해설이 필요한 재밌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야기해 드릴게요.